네, 본격적인 이제 설명에 앞서서 그래도 저희 재단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짧게, 정말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재단은 지난 20년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생태계 내에서 역할을 해온 민간 공익법인입니다. 그동안 국내의 크고 작은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멘토링, 전문가 코칭, 네트워킹 등 차별화된 연계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성장해온 경험으로 이번 그 소규모 기관 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인큐베이팅 공모 사업인 모두의 공모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계 없이 문턱 없이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모는 소규모 기관 단체의 행정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공모 사업 진입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국 단위 공모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공모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근 인력 4인 이하. 두 번째, 전년도 결산 기준 세입 총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기관 및 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공모 신청 자격 중 첫 번째 항목인 상근 인력 4인 이하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근 인력이란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인력하고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 경우에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상근 인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공고일 기준인 2025년 5월 26일 상근 인력 최소 1인 이상 최대 4인 이하인 경우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조건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인 세부 총액 2억 미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정의한 세입 총액에 대한 부분은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기관의 송채입 규모를 얘기합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해당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2024년 세입 총액이 일시적으로 2억을 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작지만 진정성 있는 기관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전 연도 말고 3개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세입 기준으로 했을 때 2억이 미만이 되시면 저희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이 부분은 일시적인 예외 상황으로 평균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모두의 공모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 선택의 폭을 넓혀서 기회를 드리고자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신청 자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두의 공모는 공고일 기준 2025년 5월 26일 현재 상근 인력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직전 연도 결산 기준 세입 총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기관 단체 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은 각각 독립적인 충분 조건으로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본 공모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세입 총액이 2억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의 평균 세입이 2억이 이상인 경우에도 상근 인력이 1인 이상 4인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둘 중 하나만 해당하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공모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가능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공모는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관 단체를 지원합니다. 단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두 번째,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가진 소규모 기관 단체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관과 당사자들이 진정성과 역량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 중에서 특히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모두의 공모는 국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사업은 지원하지 않으니 이 부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타 사회복지 활동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관과 배분 규정에 근거하여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관 제27조 제2, 제3항에서는 기타 사회복지 활동이란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국내의 각종 사회복지 사업 및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분 규정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복지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기관 단체들까지 포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모두의 공모 사업은 총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역량 강화 캠프, 2차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 순입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총 최대 60개 세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선정된 기관으로 저희가 현장 심사를 나가게 됩니다. 기타 타 공모 사업에서 이슈가 있는 기관들에게만 나갔던 현장 심사를 저희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들에게 모두 나가서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기관과 단체 그 종사자분들, 대표님들의 진전성을 확인하고자 저희가 현장 심사를 다 집어넣어 놨고요. 그거 외에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1박 2일 일정의 역량 강화 캠프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양식의 기관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까지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사업 내용과 본인들의 약점, 강점, 단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탄탄한 사업 내용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캠프 이후에는 2차 서류 및 발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최대 40개소의 모두의 공모 최종 지원 기간이 선정되게 됩니다. 이 기관에게는 최대 5천만 원씩 총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발 및 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공모의 접수 기간은 2025년 7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 정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7월 11일 전날인 7월 10일 목요일까지 미리 제출해 주시거나 늦어도 마감일 오후 3, 4시 전까지는 접수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관과 단체는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가 사전에 기관과 단체의 스케줄을 여쭙고 기관과 단체가 가능한 스케줄로 방문할 예정이며 그때 서류로 제출하셨던 서류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류와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다를 경우에는 본 공모 사업에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로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과한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준비를 위한 1박 2일 역량 강화 캠프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이 캠프에는 무조건 대표님이거나 종사자 한 분 이상은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은 저희가 9월 12, 13일 금토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수도권 근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과정에서 추가 관련된 자료 제출이 있을 예정이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추후에 저희가 반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의 공모 사업은 1차 서류 심사, 현장 심사, 2차 서류 및 발표 심사로 진행되는데요. 1차 서류 심사에서는 4가지 주요 항목으로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사업 내용 및 전략의 적절성에서는 제안한 사업이 기관이 실제로 해오던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지,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과 합리성에서는 각 항목별 예산이 목적에 맞게 배분되어 있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기여도 및 기대 효과에서는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어떤 파급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 심사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과 기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 조건들인 상근 인력에 대한 부분들 확인, 그리고 결산 세입 기준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기관이 실제로 수행해온 사업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정성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서류로서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2차 서류 및 발표 심사에서는 역량 강화 캠프를 통해서 보완된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만드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한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원 대상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걸 고도화하는 1박 2일 캠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규모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일부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조건 자체에 대해서는 세세히 설명드렸고요. 모두의 공모는 사실상으로는 진정성과 잠재력 있는 소규모 기관을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팅형 공모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1차에 서류 심사, 현장 심사를 통해서 총 60개 기관 단체를 선발하고요. 이 60개소의 선정과 동시에 이 60개소를 대상으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역량 강화 캠프, 그리고 2차 심사와 발표 평가를 진행돼서 최소 선정적으로 40개소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40개 기관에게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는 점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한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을 마중물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장기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공모가 지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공모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기관의 실질적 성장을 돕고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최종 선발된 40개 기관 단체에게는 사업비 지원과 함께 2박 3일 동안의 힐링 역량 강화 캠프가 제공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박 2일의 역량 강화 캠프와는 다른 컨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외에 대부분의 공통 역량 프로그램은 1차 서류 심사, 현장 심사를 통과한 60개소의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공동 프로그램인 1박 2일 역량 강화 캠프는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1대1 전담 멘토링 그리고 전문가 수시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1대1 전담 멘토링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원이나 자문을 얻을 때 여러 가지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함께라는 재단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역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현장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멘토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전문가 수시 멘토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즉시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바로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적 이슈나 회계적 이슈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바로 수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 재단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전문가 풀을 통해서 가능하면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역량 강화 캠프 2박 3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공했던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애로사항들인 기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객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종사자분과 대표님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멘탈 케어에 대한 분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제공하고자 힐링 컨텐츠까지 포함한 2박 3일 캠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프라인 교육이나 가치 확산 세미나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니즈소를 통해서 기획을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처럼 권역별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니즈를 통해서 반영하고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그 지역만의 이슈거나 아니면 공통된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이 사업이 전국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의 한계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온라인 컨텐츠화 시켜서 그 누구나 시간과 제약에 관계없이 언제나 교육이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기관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형 공모사업 모두의 공모는 신청 방법은 저희가 좀 심플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공식 접수는 모두의 공모 공식 홈페이지는 플래그업 플랫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모두의 공모 그 프로그램으로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세부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모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는 양식들, 그리고 Q&A에 대한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확인하셔서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 다운 양식 다운 받으셔서 작성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접수가 완료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에도 저희 이메일, 공식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대신 신청하기 버튼하고 그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서 그냥 하나의 파일로 RZIP으로 해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 접수 기간 내에는 부족한 서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메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면 유선 문자로도 연락을 드려서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대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수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 저희 네이버에 모두의 공모 치시면 파고 링크로 걸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플래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고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조금 그 모두의 공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인데, 이 모두의 공모를 저희가 기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게 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과 차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공모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모두의 공모가 기획하고 설계한 이 모두의 공모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규모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그리고 안내해 주신 인사 말씀 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이 모두의 공모가 기획되었고요. 그 결과 단순히 사업비 지원을 넘어서 기관 자체의 역량과 종사자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1회선 지원이 아니라 최소 3년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네, 모두의 공모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정성과 가능성을 지닌 소규모 기관 단체들이 좀 더 오래 그리고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큐베이팅 공모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계별로 저희가 조금 더 고도화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 심사 과정부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이 부분들은 다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의 최적화된 프로세스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단계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진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소규모 기관 단체를 선별할 예정이고요. 선발 이후에는 전문가 피드백과 코칭을 기반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원을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멘토링과 교육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측정해서 성과 공유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간에 진행해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장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장 과정과 기반을 성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차별성을 4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조금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의 차별화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저희가 단순히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뭐 4인이나 2억 미만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 기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진정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소규모 기관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공모 접근성 측면에서 조금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가 양식 또한 아주 간소화시켜서 최소한의 페이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큐베이팅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사업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재단이 가지고 있던 역량을 반영해서 전문가 멘토링 교육 그리고 코칭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기관과 당사자, 종사자분들께 현장의 중심을 둔 지속적인 성장 모델로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 지원에서의 유연성과 지속성입니다.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고요.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특히 저희가 기존의 공모사업에서 지원의 비율이 조금 적었던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본 사업에서는 최대 50%까지 저희가 총 사업비의 최대 5천만 원까지의 예산을 지원해 드리게 되는데 그중에 50%인 2,500만 원까지를
인건비와 관리운용비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은 유연성에서의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기획할 때 왜 소규모의 그 인력, 상근 인력에 대한 기준을 1인 이상 4인으로 책정했냐면 소규모 기관 단체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 4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대표자 1인 그리고 실무자 1인 그리고 또 추가될 수 있다고 하면 회계 담당자 1인 정도에서 3인에서 4인 정도로 구성이 돼서 현장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저희는 이 4인 이하에 대한 부분으로 소규모를 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반면으로는 상근 인력 5인 이상 기준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립도가 있는 정도로 판단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세입 기준에 대한 그 결산 세입에 대한 2억 미만에 대한 기준들도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더 자립도가 있고 소규모에서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소규모의 기관 단체에서는 조금 그 타당성이 약하다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꼭 필요한 그리고 그동안 지원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을 저희가 같이 발굴하고 모두의 공모의 취지에 맞춰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 대상에 대한 구분을 조금 나눠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페이퍼웍을 잘 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모금에 가는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에 대해 선정이 되셔서 중복으로 수혜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데 모두의 공모 이 소규모 기관 단체에서는 지원 사업에서는 조금 더 서류의 페이퍼에 대한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고 진정성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적인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요. 필수 정보만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의 진정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기사나 링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페이퍼에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그 칸을 만들어서 좀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청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고 그 신청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열심히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계신 기관과 단체를 좀 더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저희도 같이 함께하고자 이런 페이퍼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이번에 공모의 사업에 그 절차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별성은 인큐베이팅형 공모사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입니다. 그 소규모 기관 및 단체 같은 경우는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한정된 자원과 인력 안에서 기획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행정, 회계 등 다양한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현장의 실제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더십, 행정관리, 재정운영, 성장전략 등 기본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위한 멘탈 케어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힐링 콘텐츠로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인큐베이팅형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관 발굴부터 육성 그리고 성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 모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립 기반에 대한 부분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별성은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 재정 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기관 단체가 운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획을 하였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관의 대표님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종사자 그리고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요. 특히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과 기관에 조금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인력의 유지와 그리고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 가지에 대한 부분과 이 모두의 공모의 그 재정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같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서류로 그리고 최대한의 현장 중심적인 접근과 그리고 공모 사업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서 모두의 공모는 소규모 복지 현장의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신 기관과 대표님, 종사자분들께
아주 좋은 공모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이제 아마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작성하는 팁들을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와 제안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시는 양식이 저희가 지금 공고사항에 올라가 있는 양식이고요. 작성 시 어려움이 없도록 직관적이고 간결한 구성으로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고 차분히 작성해 주시고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 양식 중에서 신청 기관에 대한 작성 항목은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기관이나 단체명, 그리고 대표자명, 그리고 설립 연월일, 기관의 일반적인 정보이고요. 저희 운영 주체의 성격에 본인의 조직과 단체들이,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관 주요 사업 내용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수 선택이 아니고 보수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계신 기관과 단체들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한 군데 체크해 주셔도 되고 두 군데 이상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략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관의 현황과 양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압축적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임팩트 있는 워딩과 작성에 대한 부분들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작성 예시에서는 잘 보시면 실무 담당자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그리고 직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분들에 대한 간략한 역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제 이름과 제 연락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시면 이걸 찍어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샘플이어서 저희 기관 대표자 밑에 직인이 안 찍혀 있는데 제출하실 때는 직인을 꼭 찍어서 제출해 주셔야지만 접수가 완료되는 점,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신청서는 한 장이고요. 제가 조금 카테고리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두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했는데 사업 신청서는 한 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뭐 한 장을 넘기셔도 되긴 하나 한 장 안에 다 압축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지금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예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예시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을 구성하면 좋은지 예시로 좀 작성을 해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작성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업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 대상에 대한 부분들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기관의 단체가 아동 청소년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대상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게 연간으로 했을 때 몇 명이다라고 했으면 최대로 몇 명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최대 사업비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다 신청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혹시 기관 단체가 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본인들이 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뭐 4천만 원만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3천만 원만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사업비는 신청하고 조율하면서 깎는 게 아마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낮은 금액으로 적고 상향하는 건 좀 어렵지만 최대 금액으로 적고 깎는 거는 좀 쉬운 편이어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금액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운영부와 인건비의 항목의 합이 최대 신청 금액의 50%입니다. 저는 예시에 46.72% 정도로 작성을 했거든요. 대표님께서 그리고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업비 배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인건비의 구성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관리운영비 측면에서의 비용들도 저희 예산에서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 사업 및 필요성 같은 경우도 이미 기관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하거나 아니면 수혜자를 위해서 해오셨던 활동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신규 사업의 런칭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존재하시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페이퍼로 녹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을 보시면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저희가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의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채널도 통해서 저희 쪽에 대한 그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링크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저희 쪽에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내용의 핵심 활동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미 계약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의 핵심 목표와 주요 활동, 그리고 사업 실행 일정에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심사 과정에서 조금 중요한 파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표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강점은 그 모두의 공모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복지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기관이 수행해왔던 활동 중에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복지 이슈에 대해서 대응했던 이력들 중심으로 그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진정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작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전체 합계,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리 운영의 합계가 전체 사업비의 50% 미만, 그러니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심플하게는 5천만 원이니까 2,500만 원까지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관이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해 오신 프로그램 활동비나 아니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로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비용들 같은 경우는 예산 기준은 저희 공고문의 맨 뒷편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예산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시는 교육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사비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1급, 2급 이런 식으로 급에 따라서 강사비 책정이나 멘토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디벨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기대효과나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이 부분도 중요한 지표인데, 기관과 단체의 성격에 맞춰서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변화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까지도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한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 버전, 현재 본인들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과 워딩으로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측정이 들어가고 여러 워딩들이 어려운 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은 대표님들과 종사자 그리고 기관이 해왔던 역할들에 대해서 그 지역 내에서 활동했던 내용들로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걸 판단하고 현장 심사 통해서 그걸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소개 맨 밑에 사업 소개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페이퍼에서 보여주지 못한 대표님의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의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링크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거 외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링크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 유튜브 링크는 저희 함께라는 자의 다른 사업에서 설명했던 링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사 한 줄이라도, 그리고 꼭 기사 한 줄만 넣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사가 많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가능하니 그 부분 감안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